할 수 있는 거 다 해본다니까. 자기가 수사하고 그랬던 사람들 중에 고약했던 사람들의 행동을 자기도 한번 다 해보는 거야. 배운 거 써먹지. 윤석열은 세계의 웃음거리가 돼가고 있어. 저만 웃음거리가 되면 되는데 대한민국이 웃음거리가 되잖아. 사람들은 그 다음은 또 뭐냐 하고 다 상상의 나래를 펴더라고. 별의별 더러운 일을 다 상상하더라고. 국민들 병 걸렸구나. 윤석열이 하도 더럽고 김건희가 하도 더럽고 저질이니까 나쁜 상상까지 하잖아. 저질 상상. 우리가 다 그 바이러스에 감염이 된 것 같다니까. 더러운 바이러스가 막 스물스물 기어다니는 것 같아서 기분이 아주 나빠.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더러운 사람들한테 그런 뉴스로 얼마나 좋은 일이 많은데 이재명 나라 어떻게 운영하는가 이런 거에 포커스를 맞춰서 우리가 신나게 그쪽이 더 스릴이 있고 좋잖아. 재밌잖아. 근데 그들의 계략에 빠져가지고 그거 다 계략이거든. 어떻게 해서든지 시간 끌고 있잖아. 관종은 욕을 먹더라도 지네들 이름이 올라가야 된다고. 그래서 그러는 거야. 저렇게까지 난리 구슬 칠 줄 누가 알았어. 김건희도 이제 슬슬 자기는 어떤 식으로 피해가나 어떤 재주를 부릴까 이러고서는 하나 둘씩 준비 작업을 하고 있는 거겠지. 전화기도 다 초기화시켜서 아무것도 없다 뭐 이런다는데 지네들이 하는 것만큼 기관에서는 또 해내는 방법이 있어. 찾아내는 방법이 있어. 그러니까 항상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있다. 그렇게 생각하면 될 거야. 광우병이라서 고치는 병이 아니라 사람들이 트럼프의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때문에 다 머리들이 이상해진 것 같아. 이래도 되는 줄 아는 거야, 다들. 속에다가 감추고 차마 꺼내지 않고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도 참았던 그러면서 인류의 역사가 만들어져 왔는데 몇몇 이상한 사람들 빼고는 그런대로 그래도 인류가 인간답게 인류의 역사를 만들어 왔는데 이제는 인간의 기본이 흔들려 버린 거야.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지고 그런 사람들이 너무 폭력적이고 지구가 예상할 수 없는 그런 흔들림이 오는 것처럼 사람들도 인간들도 몽땅 다 정신들이 이상해져 가고 있어. 난장판. 웬만해가지고는 그냥 나쁜 뉴스 없는 날이 하루도 없잖아. 정도가 세진다라는 거는 내성이라는 거잖아. 웬만큼 해가지고는 놀래지를 않으니까 더 심하게 해야지만 놀래잖아. 그러니까 악마들이 조금만 이렇게 했더니 그냥 걔네들 무시하거든. 보통 사람들이 그랬어? 그러고 말거든. 그러니까 약이 오르니까 더 크게 하고 더 크게 하고 더 규모도 크고 잔인해지고 이러는 거야. 그게 악마들이 그러는 거야. 이낙연이 아직은 안 떠오르고 있잖아. 표면에 올라오고 나면 그러면 이제 정리가 되는 거야, 사실은. 거기에서 사단이 일어난 거니까 이재명을 떨어뜨리면서 윤석열이 대통령이 돼버린 거잖아. 이낙연의 죄상이 다 드러나야지만 이번 내란 사태니 뭐니 이런 모든 것 비밀이 밝혀진다 그러나 아니면 전말이 다 드러나면 국민들이 그게 그래서 그랬구나. 그거는 김충식이야. 말하자면 김충식을 중심으로 삼부토건하고 김건희하고 이낙연하고 이런 고리를 다 엮어놓으면 답이 나오는 거야. 그게 벌써 3년 전에 한 말을 여태까지 사람들은 아직도 그 고리를 연결을 안 시키고 있대. 아주 진짜 뭐 빼도 박도 못하는 증거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거겠지. 제보가 진짜 확실한 제보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거겠지. 바로는 안 되는데 우리나라가 어느 선에서는 미군이 우리나라에 있는 주둔하는 거 큰 이슈로 떠서 철수를 하느냐 어떻게 하느냐 이런 말이 이제 심각하게 나오면 그동안에 연구를 했던 사람들이 의견을 말하게 되는데 지금 한국에서 미군이 떠나면 미국이 전 세계를 컨트롤할 수 있는 컨트롤 타워가 없어지는 거야. 미국의 반대쪽에 자기의 기지를 훌륭하게 탄탄하게 대한민국을 지켜준다는 명분하에 자리 잡고 누리고 있었잖아. 그거를 자기네들이 돈을 많이 냈다 그러지만 거의 공짜로 있었던 거잖아.
이제는 렌트를 해야지. 지네들이 혜택을 다 받으면서 있었지. 남의 나라에다가 미국 주소를 딱 달아놓고 살 정도면 어느 정도냐고. 이제 그런 게 한국 사람들이 보통 무서운 사람들이 아니다라는 거를 보여주고 나가라 하면은 나가야지. 지네들이 어떻게 할 거야. 이제는 그런 세상이 왔거든. 한국이 국격이 그만큼 높아졌거든. 그래서 옛날에 지네들이 그렇게 도와주던 그런 전후 시대의 한국이 아니란 말이야. 자기네들이 오히려 도움을 받고 있는 거야. 한국이 돕지 않으면 자기네들 군함도 못 짓는 그런 나라잖아. 그래서 이제 한국을 받들어. 앞으로 받들지 않으면 안 돼. 그동안에 자기네들이 거기다 공들여 놓은 거 아까워서라도 한국은 벌써부터 안전지대 아니라서 경주 불국사가 위험하다 그랬잖아. 이제 세계가 지구 전체가 흔들리는 중이거든. 쉬프팅을 한다 그러지. 쉬프팅 한다는 게 지구의 가운데에 있는 액체 핵이 움직이는 그게 과학자들이 이게 측정했던 거하고는 다르게 움직이고 있다는 거야. 겉과 속이 따로 놀고 있어 지금 지구가. 사람들처럼 지금 정신이 없어. 어느 날 어디에서 무슨 일이 벌어져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예측 불가능한 지구가 돼버렸다. 그동안에 과학자들이 연구를 하고 그랬는데 그렇게 했으니까 우리가 예측 불가능하다라고라도 말을 할 수 있는 거야. 그렇게 안 했으면은 벌써 다들 난리가 났을 거야. 죽고 준비 아무것도 못하고. 내가 살아생전에 3차 대전이 진짜 일어나게 생겼네. 나는 전쟁은 다 피했었는데 전후에 태어났잖아. 좋을 때 평화를 누리고 살았는데 80년, 100년이 채워질 수 있을까? 그런 평화. 지금 푸틴이 세계를 제패를 하려고 그러는 게 푸틴만이 아니라고. 트럼프, 푸틴, 시진핑, 일본은 사람이 나온 건 아니야. 일본 자체가 세계를 제패하려고 그러는 야망을 갖고 있는 거잖아. 일본 정부가. 그러니까 그런 나라들이 무력으로 어떻게 해서든지 남의 나라 땅을 차지하려고 하는 도둑놈 심보들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 그런데 우리나라는 세계를 K 컬처로 한국의 정신을 뿌려가지고 대표를 하는 거지. 그게 진짜로 문화로 세계를 장악을 해야지 힘으로 하면 안 돼. 힘이라는 거는 무력의 힘이라는 거, 경제의 힘 이런 거 그런 힘이라는 거는 있었다 없었다 하는 거야. 근데 문화의 힘이라는 거는 우리나라는 5천 년 역사가 이어와서 빌드업이 돼서 지금의 상태까지 온 이거는 허물 수가 없는 거거든. 계속해서 끄집어낼 수 있는 거야. 꺼내서 르네상스를 또 만들 수 있고 또 만들 수 있고 하는 거거든. 부활 다시 시킬 수 있고 이런 거거든. 그렇기 때문에 누구도 다른 나라 어디도 갖고 있지 못한 거야. 다른 나라들이 사대 문명 국가가 갖고 있었지만은 그게 파퓰러하게 세계를 제패하지 못했잖아. 그러기 전에 문화가 문명국은 다 사라져 버렸잖아. 사라지거나 도태했잖아. 우리나라는 이제야 발굴된 거고 진짜가 나온 거야. 진짜 보석이 나온 거야. 그래서 매력적이거든. 매력적이라는 건 신선해서 그래. 몰랐던 것을 또 알게 되니까 신선해. 이집트 문명 그러면 이제는 식상하잖아. 그리스, 이집트 뭐 너무나 오랫동안 울고 먹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나라 동양권은 중국, 일본도 그렇고 뭔지 뭐가 안 맞아 떨어진다 싶었는데 그게 뭐냐? 뿌리가 제대로 안 밝혀진 거거든. 근데 우리나라는 딱 나오자마자 뭔지 모르게 사람들한테 착착 붙어. 그게 우리의 삶과 우리 인간성, 우리 국민성과 같이 가서 일부러 만들어낸 게 아니거든. 그냥 우리나라 사람이면 되는 거야. 그러기 때문에 흉내를 못 내. 흉내가 안 돼. 맛이 달라. 그냥 달라. 이전에 잘 살던 나라들은 산업혁명을 제일 먼저 맞은 나라 순으로
잘 살았잖아. 그거는 아주 없었던 데서 뭔가 좋은 거를 갖는 그 변화가 너무 급변한 그 상황 속에서 크게 누렸어. 아주 아주 크게 누렸어. 급작스럽게. 그러고 나머지 세계는 없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특별한 부자 나라들로 유럽 몇 나라와 미국이 특혜를 누린 거지. 그랬는데 그게 보편화됐어요. 전 세계적으로. 세월이 천천히 흘러서 보편화됐는데 이제는 모든 것이 빨리빨리 바뀌어. 그래서 새로운 발전의 힘이라는 것이, 새로운 진화의 힘이 전체적으로 보편화됐기 때문에 어디에서 일어날지를 모르는데, 여태까지 지네들이 느긋하게 항상 누리는 선진국가라고 자랑하고는 게을렀던 거야. 그러니까 옛날에는 날씨도 그렇게 나쁘지 않았고 모든 걸 다 갖춘 나라였는데, 그나마 어느 나라보다도 다 살기 좋은 나라였고, 역사도 그런 문화재도 뭐 굉장히 많고 그랬는데, 유럽이 그 모든 것이 보편화되고 난 다음에는 새로운 어떤 거를, 새로운 문화, 새로운 테크놀로지를 어떻게 어답트를 하느냐. 옛날에 자기네들이 쭉 지켜왔던 것과 접목을 시키는 데에서는 그 사람들의 갖고 있는 옛날식의 건물이라든지 뭐 모든 그런 체제도 그렇고 모든 게 새로운 것으로 바뀌기에는 옛것을 버리지는 못하고, 그들은 빨리 못 버려. 근데 한국은 10년, 20년만 돼도 아주 오래된 건물이라고 다 자꾸 부시고 뭐하고 막 이러면서 그 새로운 건물들을 짓기 시작을 하고 짓고 또 짓고 또 짓고 했기 때문에 오래된 도시들 갖고 있는 미국이라든지 유럽보다는 훨씬 더 선진화를 빨리 이룬 거지. 그런데 그런 거를 몇 년 만에 그 새로운 것들을 자꾸 집어넣을 정도로 대한민국이 어느 선에 딱 올라서 가지고는 확 빨리 성장을 한 거야. 그래 놓으니까 세계가 다 모든 그런 정보가 다 공유가 되고 그런 상황에서 유럽에 사는 거, 미국에 사는 거, 이런 정도 사는 게, 아, 이렇게 사는 거구나, 저렇게 사는 거구나 하고 다 정보가 입수가 되니까 사는 환경도 한국식으로 더 해가지고 더 잘 살고 세련됐다 그래야 되나? 그런 거를 할 기회가 자꾸 빨리빨리 바뀌니까 주어지는 거지. 뭐 리노베이션 같은 것도 많이 하잖아. 왜냐, 외국 집들은, 오래된 집들, 옛날 멋을 살리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집들은 쉽게 못 허물거든. 그런데 현대식으로 뚝딱거리고 지은 집들 있잖아. 그런 집들은 얼마든지 리노베이션을 부시고 해도 하나도 이상하지 않거든.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잘 사는 집이 됐어. 살기 좋은 집이 됐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해외에서 외국인들이 와서 보면은 한국인들 아파트도 진짜 살기 좋게 해놨네. 뭐 다 좋게 해놨는데, 근데 그런가 하면은 서양식인 것도 아니고 한국식도 아니고 현대화된 그런 삶이 있지만 거기에 아주 오래된 전통적인 삶도 함께 어우러져 있는 거지. 서울의 한 복판에. 그런 것이 매력인 거야. 그런데 멀리서 보니까, 미국에서 보니까 한국에 빌딩을 많이 지어놓고 뭐 아파트도 굉장하고 부산까지도, 인천 뭐 아주 어느 섬까지도 너무나 큰 빌딩들 막 지어놓고 막 이랬는데, 관광도 되겠고 다 하겠지. 근데 뭔지 모르지만 1년에 한 번씩은 한국을 가는 사람으로서 그런 거를 보면 한국의 삶이 들뜨기는 들떠 있는 거야. 말하자면 아주 오래도록 유럽이나 미국에 잘 사는 사람들의 삶하고는 갑자기 부자가 된 삶과 이 차이가 좀 있기는 있더라고. 그게 무슨 말인지는 이해가 되는지 모르겠네. 그래서 격은 좀 떨어진다, 이런 느낌이지. 편리하고 멋지고 반짝거리고 이러는 거는 있는데 뭔지 모르지만 신흥 부자라는 것에 그거를 못 벗어나는 뭔가가 있는 거야. 그래서 요즘 K컬처 하면서 계속 우리나라의 전통 문화에 대한 갈구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유는 그거야. 뭔가 허전해. 다 잘 살게 됐는데 뭔가 빠졌어.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진짜 뿌리를, 주춧돌을 좀 찾아야 되겠다, 이런 거겠지. 그런 게 없어지면 다 붕붕 뜨는 거거든. 그래서 편하게 잘 사는데 아주 멋지지는 못해, 아직.
멋들어지지는 않아. 근데 외국에서 구태의연하게 발전 없이 살던 사람들 눈으로는 한국이 우와 싶은 거지. 어떻게 저렇게 편리하게 모든 거를 신형으로 삼성, LG, 현대 뭐 이런 것이 지금 최고급으로 이제 세계를 누비고 있는 거잖아. 그런 게 우리는 일상이니까. 한국에서는 그게 모두가 그걸 쓰는 거니까. 그러면 알만하지. 에어컨 하면 뭐가 그게 보편화된 거야. 그래서 일상이 어느 선으로 올라선 거는 맞아. 근데 세계 모든 나라가 그렇지는 못한 게 옛날에 잘 살았다는 나라들일수록 새로운 것을 어답하는데 느리더라고, 오히려. 오랫동안 길들어져 있는 자기네 나름대로의 그 멋을 지킨다 한다는 그 멋이라는 것이 자부심이지. 그들 나름대로의 자부심이지. 그걸 지킨답시고 더디었어. 40년 전에 두 군데를 이렇게 여행을 한번 해보니까 파리는 사람 살 곳이 아니더라고. 이미 내려가고 있는 사양의 길을 걷고 있는 그런 도시였어. 그리고 뉴욕은 올라가는 건 아니야. 정점을 찍었더라고. 40년 전에 미국에 도착했을 때는 미국이 훨씬 더 재미나고 세계가 다 거기에 모여들어 있는 그런 거를 누릴 수가 있었지. 근데 지금은 미국이 뉴욕이 사양길을 걷고 이제 한국에 올라서는 거잖아. 상황을 그렇게 본다는 거 보고서 결정했잖아. 내가 운도 좋았지만 뭐를 하려고 그러면 맞아 떨어진다. 지금은 한국이 정점을 찍으러 간다. 한국의 예술이 정점을 찍는다. 어렸을 때에 한국이 그렇게 좋았는데 자랑스러웠는데 그거를 사람들은 보지 못하고 한국을 부끄러워하고 미국에 온 한국 사람들도 보면은 한국 사람으로서 자랑스러운 사람이 없더라고. 그렇게 자긍심을 가져라 그러고 가르치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아이들이 어떻게 됐는가 이제 가끔가다 페이스북을 보거든. 잘 하고 있는 애들도 많아. 어른이 됐지 다들. 잘 하고 있는 그런데 한국 사람이라는 거를 살리면서 뭔가를 하고 있는 애들은 그래도 부족해. 없어. 캐대한 보면서 내가 가르친 애들 중에 저런 젊은이들이 있었으면 얼마나 보람이 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저렇게 되라고 가르쳤는데 저렇게 된 애가 없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좀 씁쓸했어. 모르고 있을 수도 있지. 내가 가르친 애들이 여러 가지 분야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거는 뭐 특히 이제 패션 부분에 아트 여행 그런 매거진에서 일하고 어떤 애는 의학 쪽에서 일하고 의학용 로봇 뭐 이런 거 재미난 일들을 많이 하더라고. 어떤 애는 이제 건축에서 일하고 그런 거를 보면 재미나게 사네 이런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대부분은 애엄마들이 돼 있더라고. 아직은 애들 키우느라고 정신이 없더라고. 그래서 그 아버지가 된 애들은 안 올라오더라고. 엄마가 된 애들은 열심히 올리더라고. 애들 잘하는 거를. 애들이 작품이라고 생각하고 잘 키우는 것도 아주 중요하지. 그래서 재밌어. 교육이라는 건. 기다려서 보는 재미. 교육은 그런 거거든. 나무 한 그루 심는 거하고 똑같은 거거든.